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봅니다. 심지어는 후보자의 형제자매의 이름, 나이, 직업 이것도 제출 못하겠답니다. 형제자매가 누군지 몰라서 안 보내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 한 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답니다. 챗GPT에게 혹시 물어봐도 이거보다는 더 성실하게 자세하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기무사 참모장인 김대열 지영관, 이 네 분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신데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명 중에서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은 하루도 안 살았어요. 징역 2년 중에. 명분이라도 말이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게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이 통합이 됩니까? 이런 못하러 재판합니까? 이 네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알려줬는지 1월 31일, 2월 1일 하루 전 이틀 전에 네 명이 전부 다 상고 취하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인사 말씀하셨거든요. 마침 어저께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10만 원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기소가 있었어요. 근데 기소 금액이 10만 4천 원이었어요. 2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 한 120번 정도 했는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혹시 검찰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우 보셨어요? 거의 유일무이한 이례적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지금 인사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이냐, 이걸 확인하려면 그에 걸맞게 우리 청문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저도 그래도 재선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봅니다. 너무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서요. 몇 가지만 뽑아봐도 후보자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 각종 수당 수군 내역, 출입국 신고 물품, 물론 또 배우자의 과태료 납부 내역, 교통법규 위반 내역, 심지어 주식거래 내역과 행정심판 내역 등에 대해서도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리고 서면 답변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 한 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답니다. 챗GPT에게 혹시 물어봐도 이거보다는 더 성실하게 자세하게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인사청문회 기능을 그냥 요식행위 그냥 거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래도 대통령이 임명, 저래도 대통령이 임명, 국회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자료 제출과 서면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면 답변 통해서 주식거래 내역의 경우 금융실무법에 의해서 비밀보장이 되는 정보를 제출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예 착각하시는 거죠. 법에서 금융회사의 비밀보장 의무를 명시한 거지, 후보자가 본인이 자료의 정보의 제공을 동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후보자가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만 관련해서 좀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후보자의 형제자매의 이름, 나이, 직업 이것도 제출 못하겠답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대요. 후보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름, 나이, 직업 이것도 못한답니다. 배우자 보험증권의 오류는 금방 파악해갖고 사본도 보내주시면서 형제자매가 누군지 몰라서 안 보내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그리고 자녀의 학적 변동 내역, 그리고 각종 수당, 실업급여 수급 내역, 주식거래 내역, 후보자가 변호사로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료 내역, 그리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관련
상세 내역 일체, 후보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이름과 직업과 경찰 및 검찰 조사받은 내역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특사로 비공직자 등 24명을 사면해 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4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전 비서실장인 김기춘, 전 안보실장인 김관진, 전 기무사 참모장인 김대열 지영관. 이 4분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입니까? 제가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럼 일반론으로서 비공직자 사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신데 그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 산하에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그냥 실무자에 심사가 불과합니까? 결국 권한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기 위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범죄 사실이 이렇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문화예술인 피해자가 1,898명입니다. 김관진 안보실장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치 관여 행위 군영법 위반이고 군무원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 조사에서 호남 출신은 배제했습니다. 김대열 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사찰했습니다. 제한군인회의에 정보를 줘서 집회 장소 선점하게 하고 맞불 집회 기획했습니다. 모두 다 징역 실형 2년씩 지금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비행이면 그냥 사면해줄 만한 사람들일까요?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명분이라도 말이 되면 모르겠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한 게요.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이 통합이 됩니까? 이게 평화와 화해를 통해서 국민을 통합한다는 건데요. 이분들을 풀어주면 어떤 국민들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까? 잊었던 것도 다시 생각이 나서 화가 나는데 누가 평화로워져요? 누가 화해한다는 거예요? 이분들만 좋은 거잖아요. 풀려난 사람들만 좋은 거잖아요. 비공직자하고 사면해주는 권력자 둘이 화합하는 거지, 둘이 통합하는 거지 뭐 국민이 통합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 되시면요 이런 보도자료 만들지 마세요. 이거 법무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논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법무부가. 그 사면권 제한에 관련된 해외 입법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면권에 대해서 절차적, 내용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고 제한해야 된다. 특히 비공직자 안 된다. 이런 지금 제도적인 개선 논의들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취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사례 중에는요 형기를 마치고 나서 최소한 5년은 지나야 된다.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런 사례들 많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도 21대 국회에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만 관련된 법안이 5개나 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을 주십시오.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형기를요 하루도 안 산 사람도 있어요. 이 4명 중에서요. 지금 김관진 안보실장은 하루도 안 살았어요. 징역 2년 중에. 이런 못하러 재판합니까? 징역 실형 2년 선고하면 뭐예요? 하루도 안 사는데. 그리고 이번에 지금 그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 모친입니다.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선고받아서 지금 실형 살고 있는데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가석방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후보자로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받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그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가석방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예. 예, 취임하시면 바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셔서요. 인사청문회 전까지 의견 주십시오.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최은순 씨가요. 형기를 절반밖에 안 살았어요. 보통 시민들은요. 평생 살다가 한두 번 죄 지으면 형기 꽉꽉 채우고 나오는 게 보통 시민들의 삶이에요. 누구는 꽉꽉 채우고 누구는 절반 살고 이 말이 됩니까? 법무부에서 가석방 추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3.1절 지금 가석방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요. 장관님께서 장관님 업무잖아요. 그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하겠다 말씀을 주시면 국민들께서 더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을 좀 볼게요. 지금 이번에 사면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중간에 과정에서 이 사면 될 거라는 걸 알려줘서 이 사면 대상자에 특히 4명이 빨리 상고 취하고 확정돼서 사면을 빨리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이름이 지금 약속 사면 논란이라고 붙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동아일보 2월 7일자 사면입니다. 취지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개선이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장관이 되시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사면 검토 대상이라는 사실을 해당자에게 누설해줬다. 기밀 누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면 절차에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사면심사위원회 전에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면심사위원회가 2월 2일인데요. 이 4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알려줬는지 1월 31일, 2월 1일 하루 전 이틀 전에 4명이 전부 다 상고 취하였어요. 이 말이 됩니까?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이게 뭐가 대상자가 문제냐면요. 알려줬다는 사면해는 것도 특혜인데 사면에 패스트트랙이 있는 거예요. 확정이 되기 전에는 사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미리 확정하는 거 알려줘서 확정시키고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알지를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말씀을 하셔서 뭐라고 반박을 하기 견해를 묻는 겁니다. 장관이 되시면 진상을 파악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근 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그 인식의 차이들이 여권 내에서도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어떤 분은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디올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고 또 어떤 분은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피해자는 김 여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의견이 아주 극과 극이고 분분한데 법률가의 시점에서 보셨을 때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여러 기관에서 지금 사안이 계류되어 있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뭐 그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정도는 생각을 하시죠. 그 정도도 아닙니까? 자, 어제 수원지검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기소가 있었어요. 근데 기소 금액이 10만 4천 원이었어요. 근데 혹시 이게 이제 식비를 누가 계산했느냐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식비를 본인의 식비를 누가 계산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혜경 여사가 본인의 식비 다른 사람 건 둘째치고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의 식비는 본인 돈으로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식비는 누가 계산했는지 본인이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에 관련된 녹취록도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 조사를 이걸 가지고 소환 조사도 2번 했고 압수수색도 한 120회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소를 10만 4천으로 기소를 했어요. 2년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 한 120번 정도 했는데 그야말로 탈탈 털었는데 혹시 검찰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우 보셨어요? 2년 동안 120회 정도 압수수색했는데 10만 4천 원으로 기소하는 경우 혹시 보셨어요?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본 제 경험으로는 거의 유일무이한 이례적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아마 검찰 전체에도 이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보시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총선을 앞둔 기획 기소다, 뭐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한 기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또 인사 말씀하실 때요.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인사 말씀하셨거든요. 마침 어저께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검찰이 10만 원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이 이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신 의지는 지금 여전하시죠, 후보자님? 예. 예, 그걸 믿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부산 가셨죠? 지금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 다니신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지금 벌써 시흥도 가시고요, 그다음에 연천도 가시고, 최근에 토론회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봤지만 자치단체장을 포함해서 공직자들, 특히 아주 유력한 공직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적 견해가 어떠십니까? 제가 뭐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뭐 법률적 견해요. 예, 대통령의 저런 행위가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업무에 속하는가 하는 부분은 과연 그 행사를 하면서 뭐 특정 당의 지지를 뭐 요청하거나 뭐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선거법은 아니면 선거철에 그러니까 선거법은 장관님 예. 후보자도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지지 여부를 하는 선거 운동이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법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층이잖아요. 그 판단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말씀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예, 어렵다고 한번 생각합니다. 유념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께서 아까 인사말을 하실 때요,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간에 제기되는 좀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검사장 지금 인사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제 청문회 준비도 바빠서 그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네. 세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가 배당이 돼 있거든요. 진행 중이고요. 형사 1부 제1차장 김창진 검사 차장이죠. 반부패 2부가 있는 곳에 4차장 고영건 검사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는 도이치모터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지검장 송경호 지검장,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오래됐죠. 그러니까 원래 작년 교체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2022년 5월인가요?부터 지금까지 재임 중이니까요. 대통령 아주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인사를 운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일단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묵살되고 있다. 혹은 이 수사 책임자들 내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있는데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